자, 단방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탐방 한번 갔다 와보시겠어요? 오늘 안 그래도 컵데이 있어가지고 이따 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그러니까 컵데이, 예, 컨퍼런스 있어가지고. 네, 자꾸 이 약자들을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 IR 행사를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탐방 갔던 세 개 또 어제 커플데이 갔다 와가지고 세 군데 다 오늘 어제 오후에 했던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세다 말했지만 11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10거래일인 줄 알았더니 11거래일. 네. 11일 동안 계속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부럽다. 네, 이렇게 항상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를 부러워해야 될까요? 네,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휴언스 글로벌 이게 지주 회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언스나 이런 다 계열사로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필러도 하고 있고 뭐 관절염 치료제 뭐 아니면 인공 눈물 뭐 거기다 화장품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우리가 히알루론제 그 관련으로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이나 필러랑 그 관련 인공 눈물까지 싹 다 만들고 있는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나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예. 근데 이 회사는 대부분 필러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체 면역 거부 반응이나 이게 없으니까 별로. 인공 누액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공 눈물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이라고 하는 성분이 피부에도 뭐 외 피부지만 내피에도 이렇게 주입을 시켜도 거부 반응이 없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물론 이게 필러 자체는 중국이나 이제 브라질 향 쪽에 이제 특히 엘라비에 브랜드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쪽에 이게 중국이나 브라질 쪽은 이제 3분기까지 매출이 계속 꾸준히 고성장을 해왔다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게 중동 쪽에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라크 쪽 매출이 굉장히 저도 뜬금없긴 했는데 사우디일 줄 알았는데 이라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브라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매출에서 이제 좀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필러 자체로만으로도 사실 꾸준하게 좀 매출이 사실 뭐 휴메딕스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제 필러 업체들도 같이 덩달아 지금 같이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좀 흐름이기 때문에 휴메딕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ST 자체가 4분기가 일단 성수기를 합니다. 뭐 3분기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은 특히 겨울철에 굉장히 피부가 이제 푸석푸석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4분기는 가장 성수기 단계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좋고 미리 얘기는 해줬지만은 10월 달에 대한 매출만으로도 충분히 이 3분기 때보다 기대가 훨씬 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것은 기저 효과 전년 동기 대비 45%나 늘었잖아요. 지난해 동기에 뭐 망가졌거나 아니면은 기저 효과나 아니면은 계속 뭔가 잘 가고 있는데 확 늘어났거나 케이스는 다른데 지금은 후자의 케이스인가 봐. 일단은 이게 아시는 게 결국 항상 브라질이 붙는 거는 대부분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술이나 피부 이제 시술이나 이런 게 브라질 쪽이 굉장히 시장 규모가 두 번째로 가장 큽니다. 뭐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는 중동이야 이제 뜨거운 햇볕, 자외선, 건조한 피부. 근데 이제 중동 여성분들이 차도르 이게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도 미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생각에 여기만 보일 것 같아서 여기만 신경 쓸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여성분들이야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요즘 안 그래도 중동이 K뷰티 인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미로 이라크는 좀 독특했네요. 네, 판매망이 있나? 뜬금없이 이제는 사우디일 줄 알았는데 이라크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중국이랑 브라질 쪽이 계속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중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도 이런 필러에 대한 매출은 계속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관절염 치료제나 뭐 인공 눈물이나 화장품 쪽에 같이 좀 올라와주면은 저 주가는 제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받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조정하는 책도 아마 12월쯤에 또 한번 이미 공시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3개년 관련해서 한 30억 정도 이제 배당을 좀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 있고 이제 매년마다 내년마다 중과 배당을 이제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12월 달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결산을 통해 가지고 조금 배당을 좀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더 있는지 사실 이 히알루론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왜 예전에는 참치회를 먹으러 가면은 눈물주로 네. 아 맞아 눈물주를 주시고 왜 내가 참치 눈물까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거에 생각이 좀 길이 샜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참치 눈물주는 아닐 거고 결국에는 에스테틱 사업이 제일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 거고 뭐 4분기 실적 뭐 좋을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주환원 정책 뭐 12월 달에 일단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동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북미 쪽이나 이제 다양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제 국가들의 다변화 이런 모멘텀이 향후에 수출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휴메딕스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을 갈까요? 좀 비슷하게 합니다. 비올입니다. 비올. 네, 여기는 사람 굉장히 많이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좀 인기가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 기업 탐방할 때 많은 분들이 탐방. 다 컵데이 어제 컵데이 왔었다. 한꺼번에. 네, 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하나증권에서. 하나. 네, 하나증권에서 어제 컵데이를 했었는데 한 30개 정도 기업을 어제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세 군데를 갔다 왔던 거고. 네.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RF 제품, 뭐 실펌엑스나 이제 스칼렛 두 제품이 좀 메인이라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1분기 때부터 계속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0% 이상, 뭐 160%, 130%, 120% 이렇게 지금 고성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거 장비 중에 하나인 실펌엑스. 이게 지금 다음 달이죠. 아마 다음 달쯤에 브라질에서 이제 인증 완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펌엑스가 다음 1분기 때는 브라질 쪽, 중국 쪽. 네. 이제 중국 쪽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휴메딕스랑 좀 비슷한 게 결국에는 중국 시장과 브라질 시장이 이런 피부 시술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비올이 이쪽에 시장 진출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특히 실펌엑스 같은 경우는 12월에 브라질 그리고 1분기에 중국 쪽에 다 인증이 서서히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어요? 수출은 계속 꾸준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20%, 130%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연간 그 매 분기마다 100%씩? 특히 지금 이 회사는 북미 쪽에 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북미가 한 4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일단은 휴메딕스와 다르게는 이미 이 회사들은 북미랑 유럽 쪽에 이미 진출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중국이랑 이제 브라질 쪽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까지 좀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어제 조금 많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중국 브라질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이쪽에 대한 좀 궁금증이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그러니까 요즘 뭐 바이오 쪽은 앞서 뭐 알테오젠도 다뤘지만 SG 제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양리 전달 경로. 네. 뭐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르는 거에서 이제 약간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마이크로 바늘로 좀 밑에 외피 지압까지. 근데 그 원천 기술은 아닐 거고. 네, 원천 기술을 가진 그걸로 이걸 만든다. 네, 하여튼 담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니까. 근데 북미 쪽이나 이쪽의 매출이 근데 분기 매출이 1억에서 2억 늘어도 100%잖아요. 네, 맞아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근데 규모가 좀 있는 편인가요? 네, 적어도 한 몇백억 정도. 몇백억?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칼렛이나 실펌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클래시스와 비슷합니다. 경쟁사는 뭐 인모드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에는 이것도 장비가 한 700억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소모품 딴에는 한 200억 정도. 이게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비올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늘과 같은 이 비침습 바늘이 이게 계속 꾸준하게 보조품이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도 클래스처럼 같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잘 되네요. 차후 어떤 모멘텀을 또 추가로 기대해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1월 29일이니까 결국에는 브라질이 어제 얘기했던 거는 아마 연내 인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게 브라질 쪽이고 브라질이 시장 규모가 2입니다. 결국엔 아까 사실 어제 대부분이 진행을 했던 컵데이가 이때는 미용기기 쪽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휴메딕스랑 제가 비올을 다녀왔던 거 물론 원택도 있었지만은 네. 일단은 거기서 이제 가장 비올 쪽에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실phẩm X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이제 1분기에는 이제 중국 쪽 이제 개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지금 이용기기 업체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런 보조품에 대한 이게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흐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비올 은 이제 이쪽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을 지금 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밸류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보다는 오히려 비올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업으로 또 가야죠. 사실 이거는 자율주행 때문에 갔던 건데 팅크웨어. 네. 팅크웨어.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박스. 사실 하고 있는데 사실 블랙박스로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은 아니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로봇 청소기 음식물 쓰레기이긴 한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샤오미의 이제 로보락을 이제 국내 총판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팅크웨어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이제 로보락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총판이긴 하지만은 국내 총판에서 대략 국내 점유율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보락 같은 경우가 이제 세븐보다는 이제 지금 8 같은 경우가 실제로 다나와나 이런 쇼핑몰에서 이제 순위 1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160만에서 170만 원 가격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샤오미의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왜냐하면은 물걸레 청소나 빨고 이런 걸 전부 말리고 하는 걸 전부 다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 세븐보다 A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마진이 크게 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블랙박스가 대략 한 2,0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게 로보락에 대한 판매가 대략 1,000억 정도 나오긴 합니다. 네. 그만큼 로보락이 생각보다 이제 그 유통 채널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아이나비 뭐 다들 아이나비를 알고 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지금 레벨 4단계 레벨 4 지금은 이제 뭐 내년 3반기 출시할 블랙박스인가요? 내비게이션인가요? 블랙박스인데 이 기술을 이게 매핑 이게 나중에 레벨 4가 되면 자율주행이 되면은 결국에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알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레벨 4단계에 대한 자율주행을 위한 맵을 만들고 있는 기술을 지금 아이나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조금 접목되는 물론 이 회사가 지금 고객사로 들고 있는 건 현대기아차랑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뭐 폭스 우리나라 이 매핑이 예. 걸리는 게 군사시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워낙 많잖아요. 네. 군부대 뭐 약칭으로 쓰잖아요. 네. 무슨 부대 요즘도 못하게 하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좀 더 정밀하게 가려면은 하여튼 상충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내 차는 블랙박스가 이제 뭐 살 때 뭐 자동으로 탑재돼서 오는 케이스도 있고 뭐 대략 한 4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는 사실 인식이 별로 없다고 블랙박스에 대한. 근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 이제 그 법안이 나왔어요. 네, 아이다스도 그렇고 무조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EU 그 EDR 이게 안전장치를 무조건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팅크웨어 같은 경우가 지금 BMW에 지금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향후에 폭스바겐이나 여러 왕선차 업체들의 이제 공급망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는데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이 블랙박스 시장에서 과연 성장성 모멘텀이 얼마만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는 팅크웨어를 좀 큰 점수를 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블랙박스 의무화인데 해외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선점하냐에 따라서 한다면은 아까 로봇 청소기 그리고 여기다 블랙박스에 대한 시장까지 자율주행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삼박자가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팅크웨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개의 기업을 알려주셨고요. 탐방 리포트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